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어, 필기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업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필기 시험 출제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죠?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의 이제 필기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에 대한 거, 그리고 색채 및 도법, 그리고 디자인 재료에 대한 거,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이 총 필기 시험은 60문항인데 그중 산업 디자인 일반이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 및 도법이 20문항, 그리고 디자인 재료가 8문항,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어, 단원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비중이 우리가 일단 보면 1단원과 2단원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컴퓨터 그래픽스 단원, 4단원도 그 양에 비해서 간단하죠. 그래픽 이론은 그 양에 비해서 12문항이나 출제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디자인 재료 부분에서는 디자인 재료가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우 8문항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디자인 재료 문항이 많이 이제 간략화돼 가지고 중요한 요점만 찝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총 60문항이 나오는데 그중에 60점을 맞아야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거의 뭐 한 37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넉넉 잡고 40문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는 단원만 확실하게 두 단원 내지 세 단원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이론 그리고 색채에 대한 이론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맞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네 단원이 다 요즘에는 책들이 문항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책대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고 보고요.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률은 조금 성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고등학생이나 그 이후 우리 학생들한테는 조금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 60점이라지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산업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이 이제 디자인 일반이 되겠는데요. 디자인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디자인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디자인이란, 당연히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됐겠죠? 디자인이란 그 정의 자체가. 먼저 라틴어 데지그나레에서 이게 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뜻은 계획을 하다, 지시하다, 표현하다란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라틴에서 출발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디자인에 대한 용어, 프랑스어, 데생,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데생, 밑그림이란 말도 영향을 받았고요. 디자인의 좁은 의미는 그냥 단순한 도안이나 장식, 설계, 계획 정도에 해당이 되지만 이 디자인의 넓은 의미는 모든 조형 활동, 우리들이 어, 뭐죠? 그리거나 만드는 모든 조형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설계, 그리고 일체의 행위, 그것을 만들기 위한 일체의 행위, 그죠? 계획과 설계하는 일체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목적은 뭘까요? 네, 인간의 생활을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거겠죠? 네, 그래서 디자인의 음,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적 꼭 알고 있어야겠죠? 디자인의 목적. 네,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거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중요한 부분을 요점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의 성립 과정을 보면 먼저 디자인은 언제 생겼냐면 산업혁명을 거쳐서
네, 19세기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되니까 이왕이면 좀 더 편리하고 아름다운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디자인이 생겨났습니다. 그 성립 과정을 보면 먼저 욕구 과정이 있어요. 욕구 과정. 뭐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심리예요. 인간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구, 소유욕이 먼저 있으면서 그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 만들겠죠. 조형 과정이 생기겠습니다. 그 욕구를 현실화하는 거죠. 디자인을 시각화하고 형상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재료 과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재료 과정은 디자인된 그 조형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된 시각화된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 상품을 직접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그 형태를 선정을 하는 거죠. 재료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 건지 재료를 선정해서 기술을 거쳐서 그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디자인된 시각화된 대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성립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있어요. 예, 이것도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문제겠죠. 욕구에서 조형, 직접 디자인을 해보고 재료를 선정해서 우리가 기술력으로 현실화 시키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어, 디자인의 조건을 보면 디자인의 조건에는 크게 한목적성,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 질서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디자인의 조건이 아닌 것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죠. 한목적성,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 질서성.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다음 중 디자인의 조건에 한 목적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한 목적성을 보면 이 디자인이 목적에 부합되는가,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가 꼭 봐야겠어요. 기능성, 실용성, 효용성, 이 디자인의 기능이 실용 가치와 어떻게 되고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가. 모양만 이쁘고 실용 가치가 없으면 한 목적성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능과 실용, 효용성을 꼭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인 특징이 있는가? 네, 이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 디자인의 1차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목적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독창성. 이왕이면 디자인한 제품이 다른 디자인과 차별적이어야겠죠.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주목성, 눈길을 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차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눈길을 끌어줘야지 우리가 디자인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의 최종적 생명을 불어넣는다. 네, 디자인은 물론 실용 가치와 효용성은 기본이지만 일단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주목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디자인과 차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 주목성, 특징성, 이런 독창성은 디자인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창성이 결여된 디자인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독창성은 생명을 불어넣는 요소면서 디자이너 자체의 감각과 아이디어 부분을 포함시켜요. 디자이너의 감각이 어떻게 되며 디자이너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창성을 부여했는지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신미성. 특이하기만 하면 안 돼요.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인간이. 그죠? 이 디자인이 독창적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독창적이고 차별적이지만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미성이라는 거는 아름다움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아름답게 보이네. 비합리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 감성적이다. 신미성이란 건 각각의 느끼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꼭 우리가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체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미성은 비합리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 감성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시대나 국가나 민족과 사회, 유행, 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에서는 이 디자인이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 디자인이 어, 먹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신미성이라는 거는 공통됐다기보다는 이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시대나 국가나 민족, 사회 그리고 그 당시의 유행과 개성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이 신미성이 아름답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반면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경제성. 될 수 있으면 노력은 최소로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의 노력과 최대의 효과.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이겠죠? 가장 적은 자본으로 가장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서성. 한목적성,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 이 앞에서 나온 디자인의 조건 네 가지가 모두 한 가지만 탁 튀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질서성이라고 그러죠. 질서성은 네 가지를 골고루 다 조화를 이루어서 갖추고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의 조건, 한목적성,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 마지막으로 질서성. 네,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디자인의 분류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시각 디자인이라는 건 일단 눈으로 봐서 아름답게 느껴지는 디자인이 되겠죠. 근데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요소에 중점을 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 디자인은 시각적 요소에 중점을 둔 디자인으로 의사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래픽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눈으로만 보지만 충분하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포스터 같은 것도 해당되겠고 광고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픽 요소는 많이 포함이 되겠죠. 눈으로 봐서 눈에 확 띄고 충분한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각 디자인에는 2차원 디자인, 3차원 디자인, 4차원 디자인이 있어요. 먼저 2차원 디자인에는 뭐죠? 평면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이에요. 그냥 종이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차원 디자인은 입체 디자인이죠. 만져지는 디자인이고 4차원 디자인은 거기에 시간이 가미된 디자인이에요. 입체에 시간이 가미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차원 디자인을 보면 그냥 보통 그래픽, 우리가 이렇게 뭐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만들어진 그래픽 요소를 볼 수가 있겠죠? 일러스트레이션, 각각 그린 일러스트 그림도 되겠고요. 편집, 책도 해당이 되겠어요. 편집된 책, 타이포그래픽, 뭐죠? 네, 문자를 가지고 디자인한 요소도 해당이 되겠어요. 타이포그래픽, 사인, 기호. 우리가 무슨 표지판 같은데 간단한 사인이나 기호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심벌, 네, 상징성이 있는 그림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포토, 사진도 되겠고요. 커머셜, TV에서 나오는 문자들도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문자도 뭐 타이포그래피랑 같은 거죠. CIP, 어떤 회사의 상징적인 그림 같은 거, 또 로고 같은 거, 회사의 마크나 로고, 그리고 심벌, 마크 되겠죠. 이런 평면적인 이런 디자인을 모두 시각 디자인의 2차원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 디자인에는 POP, 포장, 입체 디자인이 있어요. 포장 디자인, 네, 단지 포장도 얼마나 박스 포장 같은 거는 입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장은 결국 입체가 해당되는 거니까 해당될 것 같아요. POP는 뭐죠?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천장에 이렇게 광고를 걸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20% 세일 이렇게 해서 광고를 걸어놓는 게 있는데 그거는 평면이지만 우리가 앞뒤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POP 디자인도 3차원 디자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4차원 디자인은 2차원 디자인에다가 시간을 가미한 거죠. TV나 필름이지만
필름은 여러 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CF,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시간이 가미된 디자인, 이런 영상 디자인은 모두 4차원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디자인 중에 제품 디자인을 보겠어요. 제품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그냥 평면에 그림 그린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제품을 만든 거예요. 실용적 목적이 주된 요소인 제품이면서 이 제품에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심미적 요소가 첨가되어야겠죠. 그럴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도 2차원 제품이 있어요. 2차원 제품 쉽게 얘기하면 텍스타일이 뭐죠? 옷감 디자인이에요. 옷감. 우리 옷의 무늬 같은 거를 텍스타일이라 그래요. 커튼 무늬, 옷감 무늬, 천에 표시된 무늬들 있죠? 이런 무늬를 텍스타일이라 그래요. 이런 텍스타일 디자인. 평면에다가 디자인했지만 제품화 될 거잖아요. 그죠? 옷감 무늬. 벽지. 역시 벽지도 제품이에요. 우리가 벽에다 다 붙일 거죠? 네. 2차원적인 평면적인 거지만 다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에 2차원에 해당되겠어요. 그리고 타피스트리, 그리고 인테리어 패브릭이 있겠죠. 패브릭은 뭐죠? 네. 이렇게 뭐 양탄자 같은 거 깔아놓은 거 이런 거 간단한 거 말하죠. 3차원 디자인에는 액세서리, 뭐 우리가 쉽게 아는 액세서리겠죠.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겠어요. 인테리어 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도 있겠고요. 패션, 가구, 엔지니어링,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 주방용품, 우리가 아는 모든 제품은 거의 다 3차원 디자인, 제품 디자인 중에 3차원 디자인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뭐 패션도 들어가네요. 그죠?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환경 디자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 도시 환경을 주 대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요즘 세상은 어때요? 21세기는 살기만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환경 디자인이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거 환경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 모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이죠. 크게는 도시 환경, 작게는 뭐 주거 환경이 되겠죠. 환경 디자인에는 2차원, 3차원, 2차원 디자인은 없고 3차원, 4차원 디자인만 있네요. 그죠? 3차원, 4차원 디자인에 일단 우리가 쉽게 하는 거, 주거 환경을 디자인하는 거, 인테리어 디자인 있죠. 실내를 디자인하는 거, 조경, 정원을 가꾸는 거, 정원, 조경 정원이죠. 보는 거를 아름답게 하는 거, 점포, 가게, 커뮤니티, 도시 환경, 도시를 디자인하는 거 요즘 많이 나오죠. 디스플레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 점포 인테리어나 우리가 뭐죠? 디스플레이는 백화점에서 쇼 윈도우를 아름답게 꾸며놓는 거 이런 걸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무대 디자인도 해당이 되고요. 스트리트 퍼니처나 근데 스트리트 퍼니처는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하는 이 공공 이제 시설물 디자인이겠죠. 거리에다가 어디다가 뭐죠? 가로등을 세우고 어디다가 뭐 벤치를 설치하고 어디다 공중전화 박스를 놓을 것이며 이런 거를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거리를 디자인하는 거. 익스테리어. 인테리어가 안을 디자인한다면 익스테리어는 크게 우리 환경을 디자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또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도시 계획도 포함이 되겠어요. 도시를 처음에 설계할 때 뭐 신도시 같은 거 나올 때 그죠?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산업 디자인에서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또 디자인의 요소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